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고 계시죠? 만약 사회주의에서 사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요즘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점심만 먹으러 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잘 사는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주 세게, 그것도 아주 센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세 가지 핵심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이 심한 한국 자본주의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소득 방식이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에도 관심을 갖자는 것인데요.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할 거라면 젊었을 때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소득이 발생되는 소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 닥쳐서 만들면 늦습니다. 젊을 때 자본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노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합니다. 60대 어르신들이 99%가 후회하는 것 중 1위가 바로 연금과 저축을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가 필요한데 나이 들어 일을 못하니 근로소득 없을 테고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지를 해야 하니 생활하기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본소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눈싸움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굴릴 때입니다. 골프공만한 눈덩이로 굴리기 시작하느냐, 농구공만한 눈덩이로 굴리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눈사람이 만들어진 속도가 다릅니다. 농구공으로 굴리면 몇 번 굴리지 않아도 금방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적은 골프공은 많이 굴려야 합니다. 몇 번 굴리지도 않고 눈사람 만들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실 자본주의로 돌아와서 자본소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농구공은 얼마나 될까요? 그 농구공의 크기는 바로 1억입니다. 1억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리 효과가 커지면서 2억, 4억, 8억을 정말 빠르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봉을 2배, 4배 쉽게 올릴 수 있으신가요? 회장 아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1억 모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정이 쉽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이걸 빨리 해내는 분이 자본소득 로봇을 가질 수가 있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선 7년 안에 1억을 모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60만 원은 월급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7년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30대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4천이면 이거저거 다 떼고 매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다들 새 차 타고 싶으시죠? 준중형차인 아반떼 신차를 사게 되면 36개월 매월 할부로 최소 74만 원은 내야 합니다. 이것만 있나요? 보험료에 취득세, 매년 자동차세, 또한 수리 정비 비용까지 매월 100만 원 이상은 거뜬히 날아갑니다. 그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60만 원입니다. 새 차를 영원히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7년 후에 사시라는 겁니다. 차는 살 수 있는데 60만 원을 못 모은다면 자본주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힘내서 모아보기로 당장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결심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근로자 마인드에서 자본가 마인드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이유가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불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연말정산 잘했다고 뿌듯해한다면 그건 근로자 마인드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은 당연히 제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만 자본소득 마인드가 됩니다. 16.5% 세액공제를 배당소득이라 생각하고 16.5%를 재투자해야 합니다. 매월 60만 원은 당연한 것이고 16.5% 세액공제 받은 120만 원까지 재투자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디테일해져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겠죠. 실천해야 합니다. 불입까지는 나의 의지였다면
이제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 올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S&P 500으로 갈 것인가, 나스닥 100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스닥 100 선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아직 발전 초입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등 지능정보 통신기술이 기존의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국내 다수의 주요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들이 2024년 유명한 투자 섹터로 반도체와 AI를 꼽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위 10개 종목에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혁신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다들 현실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회사들입니다. 전통 기업과 혁신 기술이 함께 있는 S&P 500보다 혁신 기업 위주인 나스닥 100 기업들의 성장세가 더욱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이 12%, 나스닥 100은 18% 정도로 6% 정도 더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혁신 기업을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나스닥 100은 매출, 이익, 배당 성장성도 좋고 높은 현금을 창출해서 안정성 비율은 매우 양호합니다. 부채 대비 현금 비율 모두 S&P 500보다 더 좋습니다. S&P 500이 더 나은 점은 100년 이상 초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 나스닥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이때 멘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 심리는 폭락장에서 패닉으로 매도하고 상승장에 흥분해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폭락장에서는 언론 등에서 세계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어대니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폭등장에서는 무한정 상승할 것처럼 흥분해서 이때 난 얼마를 먹었니? 난 얼마 먹었어 하고 자랑들 합니다.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1997년 IMF, 2008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세상사 큰 이벤트가 생깁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을 때도 물론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들을 다 무시하고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도저히 이런 변화를 견뎌낼 수 없는 멘탈이다 생각되시면 변동성을 줄이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산 배분 투자만 하셔도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에 대한 장기 우상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자신의 유직함으로 장기 정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금 계좌에 매월 60만 원과 세액공제 받은 120만 원을 함께 7년간 불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12% 수익률에 7년이면 원금 포함 총액 9,238만 원이 만들어지고 나스닥 100의 수익률 18%라면 총액이 1억 1,800만 원, S&P 500과 나스닥 100의 절반씩 투자를 하면 약 1억이 만들어집니다. 원금 5,800만 원과 7년간의 인내에 자본과 마인드를 갈아 넣으면 1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1억은 당장 뺐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 불입을 했기 때문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게 되면 16.5%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쓰려면 1,6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겠죠. S&P 500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12%로 5년이 이어지면 원금 대비 176%, 1억 7,600만 원이 만들어지고 10년이 이어지면 무려 3배인 3억 1,000만 원으로 20년 정도 이어가면 거의 10배인 10억으로 늘어납니다. 저도 안 믿깁니다. 나스닥 100의 10년간 수익률 18%면 어떨까요? 10년 차에 5배인 5억, 1억이 20년 지나니까 20억이 됩니다. S&P 절반과 나스닥 100 절반인 12% 수익이면 20년 후 16배인 16억이 됩니다. 그럼 이건 직전 10년간은 과거 성과니까 미래도 그럴지 모르지 않느냐 따져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S&P 500의 지난 1994년부터 2023년 30년간의 과거 성과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과거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가 됩니다. 이 수익률로 10년이 지나면 2.6배인 2억 6천, 20년이 지나면 6배인 6억이 됩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합니다. 1년 차에는 수익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이 매우 가팔라집니다. 이 부분이 투자, 복리에 기대하는 마법입니다. 그래서 1억을 연금저축에 빨리 모으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연금저축의 해지 페널티가 강제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므로 연금저축의 1억을 빨리 모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자 경험이 적으시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바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200년 미국 경제사에게 따져 물을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약 7년만 약간 부족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경험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보여주는 성과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딱 7년만 인내하십시오. 월급 전부도 아니고 딱 60만 원인데 내 월급이 원래 적다. 내 일을 왜 기부한다. 라고 연금저축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을 무시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옛날에 어떤 유튜버가 아반떼 사지 말고 60만 원씩 딱 7년만 저축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따라 안 했더니 남는 것도 없고 연금 준비는 초라하네라고 엄청난 후회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 따라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 자본주의 경제에 내 자산을 맡기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신문 기사에 어떤 종목이 뜨더라 하고 종목 투자를 하게 되면 개미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낚시용 기사에 낚이지 마시고 철저히 공부하고 조사하시고 미국 자본주의 경제에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알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 7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7년이면 84회를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불입해야 하고 직접 ETF도 매수해야 되고 연말정산 받은 것도 직접 챙겨서 다시 재투자해야 되니 관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1년 지나면 한 달, 두 달 빼먹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중단해버립니다. 납입이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입금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저축보험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연금저축펀드를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하신다면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연금저축 대부분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이체도 해가고 운영 서비스를 해준다면서 내 적립금에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사업비를 떼어갑니다. 내가 월 60만 원을 낸다면 보험사가 10% 6만 원을 사업비로 공제하고 50만 원만 적립을 합니다. 손해를 보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사들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죠.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기껏 보험사에게 맡겼더니 전혀 나몰라라는 것이죠. 시중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를 떼어갔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엔 은행 금리보다 못한 금리를 주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불입하자마자 사업비를 빼고 은행 예적금 금리로 수익을 내야 하다 보니까 본전 찾으려면 7년에서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펀드는 2배나 벌었는데 보험은 이제 본전입니다. 보험사는 이 수수료 수익이 짭짤하니까 전국 30만 보험 설계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해서 국내 연금저축 시장의 대부분을 보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 1조 원 이상 운영하는 10개 평균보험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투자를 한다면서 은행만도 못한 수익을 안겨준 거죠. 돈에 일을 시키라고 넣어놨더니 자신들만 배불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팔려고 텔레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은행 창구까지 진출해서 방카 슈랑스라고 포장하고 저축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마케팅에 속았는데 최근에는 많이들 올바른 정보를 알게 돼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시다 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펀드로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이익입니다. 차라리 지금 손해보고 바로 이전해서 차라리 펀드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지금 납입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고 미래에 받을 금액은 많아집니다. 각자 은퇴 시점은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몇 년이 남았고 그때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얼마씩 몇 년을 납입해야 하는지 연금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봤던 방송이 기억납니다. 폐지를 죽고 있는 어르신에게 인터뷰를 하는 방송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라서 연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놨어. 지금 후회하시나요? 엄청 후회하지. 젊은 자네는 나처럼 되지 말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늦게서야 노후 준비한다고 허겁지겁 움직일 때 여러분은 아반떼를 사지 않고 7년간 60만 원으로 1억을 빨리 모은다면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1점이라면 계획이 10점이고 실천이 100점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